케미칼 처리를 합니다. 표면 처리를 한 후에 그 급속 플라즈마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플라즈마 처리를 해주면은 이 탄소섬유의 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특허를 쓴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가형 탄소섬유, 그러니까 저가라는 거는 이제 그 흠이 많아가지고 물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가지고 물성을 높여주면 그만한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또 상용화 탄소섬유에 대해서는 역시 더 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큰 여기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성, 활용성을 갖다가 상용화 활용성을 이제 높여준다라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특허입니다. 배번하신 분은 이제 윤상준 위원이시고요. 이건 이제 영어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성은 이제 주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좀 이상해졌는데, 고강도 경량화 복합재료 분야니까 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행기 747 같은 경우는 그 50% 볼륨으로 50%가 지금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게비, 그럼 부피로 하면 거의 한 70~80%가 탄소섬유 복합재료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 자동차 쪽에도 이제 이쪽으로 많이 그 탄소섬유 쪽으로 이제 기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구조형 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시는 이제 정유세 박사님이 이제 연구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난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기 전기전자재료학교에서는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건축을 한다든가 복합재료를 한다든가 특히 이제 지금 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은 주로 이 난연성 문제가 많거든요, 소재가. 그래서 그런 난연성을 갖다 높여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그닌,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목재라든가 해서 리그닌이나 탄닌이라는 성분이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항균성, 난연성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여기 보면 이제 나노 섬유를 만든다. 그런 리그닌하고 탄닌이 섞여 있는 함유되어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섬유를 초록색 나노 섬유를 이용해가지고 그 나노 섬유를 이용해가지고 또 전도성 코팅액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분산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전도성 코팅액을 갖다 사용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리그닌, 탄닌 기반으로 해서 항균성 및 난연성 특성을 가지는 어떤 소재를 섬유를 개발하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우리가 접착 단백질, 홍합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런 접착 단백질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코팅 조성물로 만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투명 전도성 필름 같은 걸 갖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항균 필터, 그다음에 바이오 난연 복합재료, 건물의 내외장 소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시장성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탑픽은 우리 탄소 소재 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이성호 박사님이 이제 개발한 내용인데요.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리 같은 도선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코팅 어떤 케미칼을 코팅한 후에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탄화. 보통 우리가 이제 탄소섬유를 만들 때 보면은 폴리아크릴은 펜이라는 열을 갖다 섬유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태워주면 우리가 탄소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응용해가지고 구리 도선 위에다 탄소 용액을 쫙 코팅을 한 다음에 이 탄소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 탄화시켜가지고 구리 위에다가 이 탄소 소재를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지? 어떤 성장시켜. 그러면은 구리가 원래 갖고 있는 전도도보다 월등히 좋은
그런 이제 전도성을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이건 이제 이쪽으로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면 도저히 이제 찾아가고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보면은 이제 이건 전선용 도선, 그런 반도체용 구리 배선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기 자동차의 수요, 전기 자동차에 이제 쓰이는 어떤 이제 고집적 회로 뭐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사용될 걸 갖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쪽 아마 전기재료, 전기전자재료 쪽에서 관심이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섬유에다가 어떤 이런 섬유에다가 아예 그 전자 소자를 갖다가 만드는. 사실 이제 그 배수광 박사가 한 건 아니고 그 전임 연구원이 이제 했는데 이제 나가시고 나가신 분이 이제 그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스마트 의류, 특히 이제 우리 군 방위 산업에서 이제 군인들이 어떤 입는 옷에다가 특수 기능들을 갖다가 이제 직접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섬유에다가 이제 전자 소자를 심는 거고, 이거는 섬유에다가 슈퍼 커패시티를 갖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다가 우리 섬유에다 옷을 만들면 섬유에다 넣음으로써 우리가 그 전기를 갖다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핵심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CNT를 갖다가 그 폴리아크릴로나이트를 이제 전독성 부분자랑 같이 섞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실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전도성이 좋은 이제 실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펑션을 넣어줘가지고 우리 그 전기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이 슈퍼 커패시티를 갖다가 섬유에다가 만든다라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 섬유, 그다음에 저장 장치, 전기 자동차 등 그런데 이제 사용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하라는 모양이네요. 아마 5개 속에 다 한 모양이에요. 질문 좀 제가 해도 될까요? 예, 질문 있으면. 그 자료 발표 자료 중에 네. 자료 좀 바로 좀 해주세요. 뭐 제일 처음부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를 이제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섬유 자체가 이제 사실은 뭐 일정 경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원형이니까 균일하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네. 이게 얼마나 강도가 높아지나요? 사실 이게 기계적 강도가 되게 요새 이제 기계력 구성시라는 것들이 강도가 되고 또 가벼워야 되니까 같은 용량이 들어가라 해도 같은 그래도 더 높은 기계적 물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그 물성이 굉장히 그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배 뭐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높여준다면 우리가 그래서 T300으로 T500으로도 할 수가 있고 T1000까지 되고, 그러니까 같은 T에서 700을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T1000을 갖다 만든다면 굉장히 어떤 그 가격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 특허는 사실 우리 쪽에도 썼는데 그 외국에서도 비슷한 특허가 또 나오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냥 뭐냐면 해놨더라.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원리를 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갖다 특허에다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제가 사실은 저도 뭐라고 했냐면 나노셀룰로즈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없애고 나서 이제 해미가 주로 접착성이 있는 네. 헤미셀룰로즈가 여기서 나온 리그닌 탄닌이 헤미셀룰로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최종 나노셀룰로즈까지 가서 나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관련 연구를 산림연구원이라는 맞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물론 이쪽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나노셀룰로즈 했던 거는 세퍼레이트 막이나 예. 아니면은 이제 웨어러블 기판 예. 저는 이제 나노셀룰로즈를 이제 섬유 직조할 때 예. 약간 전도성 보분자를 넣으면 이제 뭐 완벽히 투명하진 않지만 한지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한지 보면 그렇죠. 투명한 그러니까 예. 낙봉지가 다 나노셀룰로즈거든요. 투명하지만 맞습니다. 씻으면 좋으니까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잘 부서지지도 않고 이거를 나노셀룰로까지 만들려면은 예. 엄청난 게 있어서 근데 이거는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이런 것들을 가볍게 만들면 전기 자동차는 이제 전자 제품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다음 특허인 아까 그 카파도 그렇고 예. 지금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서는 항공기도 그렇고 무게를 줄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비가 좋아야 돼. 예. 그리고 같은 무게에 많은 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카파를 없애는 방향, 그러니까 그 전력선, 와이어링을 아예 없애는 방향까지도 지금 뭐 보잉이나 GM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차 동체에다 그냥 만들면 어떨까? 똑같은 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응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게 되게 난연성이 항류성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차량용 내장재는 그렇죠. 충분히 많이 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차량에서도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에 대한 이제 불안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난연재를 갖다가 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커지죠. 그래서 되게 좋은 되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 사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기업체에서 이 특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그 다음 거는 자동차에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요거 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예, 기존에 있는 전력 자동차들하고는 와이어가 다 두껍고 맞습니다. 그걸 이제 일본 애들이 알루미늄 코팅을 해갖고 팔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카파의 동일한 전력이니까 그러니까 카파의 양을 줄이고 알루미늄을 이렇게 코팅하는 식으로 해서 쓰거든요. 근데 무게가 좀 줄어들긴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FPCB로 해보려고. 카파나 인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금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전압이 되다 보니까 전자파라든지 또는 화재가 다 전류에 대한 의존이 나오고 그에 대한 열 그런 것들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쪽으로 응용이 많이 이렇게 전도성이 굉장히 좋아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mm의 카퍼가 필요했는데 뭐 다이아미터가 4mm면 3mm도 된다든가 그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자파 그쪽도 작아지고 발열되는 열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유라나 이런 그 경신전자한테 오도 내린 게 가격도 안 나와요. 그렇죠. 특히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내 차 보면 이제 코나 이런 거 보면 다 줄여가지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량, 그 무게를 줄이면 이제 잘 크게 만들 수가 있죠.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이 없으면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다음